오늘은 제가 회원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에 궁금해 하셨을 만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굶으면 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찔까? 살 안 찌는 체질로 진짜 바뀔 수 있나요? 내장 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들이라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헷갈렸던 것들이 확실히 정리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굶으면 살은 빨리 빠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몸이 지금 위기구나 하면서 대사를 줄여버려요. 쉽게 말하면 날로 불이 꺼지는 건데요. 빠지는 건 대부분 물과 근육이어서 진짜 줄어야 할 지방은 안 빠지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먹게 된다면 요요가 옵니다. 게다가 호르몬도 엉망이 돼서 배고픔은 늘고 포만감은 줄어서 폭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굶어서 빼는 건 결국 내 몸을 망치는 방식이에요. 네, 있어요. 체질은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식사 순서 지키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면서 지방이 덜 쌓여요. 예를 들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고 살이 잘 안 찌는 몸으로 바뀝니다. 체질은 바뀝니다. 그 열쇠는 식습관이에요. 빠르면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체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오거든요. 물론 지방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는 건 보통 2주에서 3주 차부터입니다. 빠르게 효과라는 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나 수면, 소화 같은 변화를 함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같은 단순한 원재료 음식이 제일 좋아요. 식이섬유는 채소, 해조류, 콩류, 귀리 같은 통곡물. 간단히 말하면 가공 덜 된 원형식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채우면 포만감은 높아지고 혈당은 안정되고 지방 연소가 훨씬 쉬워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보조일 뿐이에요. 시간 없을 때 단백질 쉐이크, 간단히 챙길 때 가공 닭가슴살은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근데 이게 식단의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가공식품은 나트륨, 첨가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원재료 음식 80%, 보조식품은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 튀김 같은 정크푸드 속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견과류나 올리브유, 아보카도,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은 오히려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호르몬 균형, 포만감 유지에 필수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적당히 챙겨야 한다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잘 몰라요. 뱃살이 없는데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장기 사이사이에 껴서 혈관, 간, 췌장 같은 데 직접적인 압박과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인데요. 몸속 장기를 숨막히게 하는 비밀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 위험을 확 끌어올려요. 겉모습보다 안이 더 위험해요.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몸에 시동을 거는 버튼이에요. 아침을 걸으면 점심,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혈당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칩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백질, 채소 위주로 챙기면 인슐린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식욕이 조절돼요. 다이어트의 절반은 아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아주 간단해요. 기상 후에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시고요. 아침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좋은 지방 조합으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달걀이나 두부, 채소 샐러드,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오트밀에 블루베리.
이런 식사가 우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가게 해줍니다. 여기에 커피 대신 녹차나 보리차 같은 음료를 곁들여 주시면 항산화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굶기와는 좀 달라요.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제한해서 몸이 소화보다 회복 대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16대 8 같은 방식이죠.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예요. 단식 시간은 지켰는데 식사 시간에 초가공식품, 단 음료를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도구일 뿐 결국 핵심은 식단의 질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줄이면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쓰는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 변비, 피로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탄수화물 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현미나 귀리, 콩류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남겨두자라는 걸 추천합니다. 3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단으로는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충분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병행해 주세요. 근육은 대사량을 지켜주는 방패예요. 그리고 수면, 최소 7시간.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폭주해서 다이어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장 지방을 빼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단기 극약 처방이 아니라 생활습관 자체를 리셋하는 거죠.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체지방이 높고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마른 비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방치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내장 지방이 많아서 건강 위험이 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일반 비만보다 더 높아요. 관리 방법은 단순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것. 체중은 그대로라도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의 질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초반엔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계도 있어요. 걷기는 칼로리 소모량이 크지 않아서 일정 수준 이상 빼려면 식단 관리와 근력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걷기는 기본기, 근력 운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흔히 젊을 때 하던 고강도 점프나 무리한 러닝을 그대로 하면 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드는 건 위험합니다. 50대 이후에 과한 강도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근력 운동, 빠른 걷기, 수영이나 요가 같은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심폐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지 잘 빠져요. 유산소만 하면 빠지긴 하는데 근육까지 같이 줄어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지키면서 걷기, 조깅 같은 유산소를 병행해야 내장 지방이 효과적으로 줄어듭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근육은 남기고 지방만 태우려면 이 2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 딱 잘라 말하면 목적에 따라 다르다예요. 유산소는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고 무산소는 근육을 지켜주고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지 말고 반드시 조합을 하셔야 돼요. 식전, 식후도 비슷해요. 공복에 가벼운 유산소는 지방 연소에 유리하고 식후에는 근력 운동이 더 효율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본인 생활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복 상태에선 혈당이 낮으니까 지방을 더 잘 태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빈속에 과한 강도로 운동하면 근육이 같이 손실될 수 있고 저혈당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 운동은 가벼운 걷기, 조깅 정도까지만 추천을 해요. 고강도 운동은 식사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운동에서 제일 어려운 건 꾸준함이죠. 꾸준히 하려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제 1순위예요. 억지로 헬스장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자전거,
테니스, 배드민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매일 1시간 같은 큰 단위로 잡지 마시고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세요. 작게 쌓이는 게 결국 평생 습관이 됩니다. 간단해요. 몸이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빨리 채워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태웠는데 뇌는 그만큼 보상 심리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해결책은 운동량을 무리하지 말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위주로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식단만 관리해도 체중은 충분히 빠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에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요요가 와요. 그래서 운동 없이 체중은 뺄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은 필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갈 수 있느냐입니다. 트레이너는 화려한 경력보다 내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 지도해주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한마디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트레이너이자 코치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운동은 20%, 식단이 80%예요. 아무리 PT 받아도 밖에 나가서 계속 폭식하면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주 2회에서 3회 운동하고 나머지 20시간 이상은 앉아만 있다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죠. 운동은 불씨, 식단은 연료입니다. 불씨만 키워놓고 연료를 안 넣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잠을 못 자면 호르몬이 엉망이 돼서 아무리 운동과 식단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로하는 음식으로 폭식하기 쉽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보다 먼저 잠부터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반에는 식단이 우선이에요. 운동은 보조수단이고 진짜 감량은 식단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이지만 만약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식단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운동 끝나고 수고했으니까 한 잔? 이러면서 술이나 야식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명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예 술 약속은 운동 없는 날로 잡는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술은 최대한 가볍게, 안주는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로, 그리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해주는 것. 그리고 다음날은 무리한 보상 다이어트 말고 평소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굶지 마세요. 대사가 꺼지면 근육, 물부터 빠지고 결국 요요가 옵니다. 천천히 대사를 지키면서 빼야 오래 갑니다. 식습관이 체질을 만듭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단백질, 식이섬유 중심으로 먹으면 혈당도 안정화되고 지방이 덜 쌓여요. 식단이 우선이 돼야 하고 운동은 보조 역할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수면은 7시간, 식단은 80%, 운동은 20%. 진짜입니다. 근육 지키면서 유산소, 근력 같이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기상 후 물 한 잔. 두 번째, 점심, 저녁 식사에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지키기. 세 번째, 15분 걷기. 이 3개만 2주만 해보면 분명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 보시고 바꿀 습관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대1 도움을 원하시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프로그램과 1대1 상담 안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션 꼭 해보시고 우리 댓글에서 만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